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한글날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말기로 접어들면서 각종 권력비리 게이트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후 검찰의 정권 방탄 수사에 막혀서 진전을 보지 못했던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권력층의 로비 실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진권 교수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지금 라임 사건 또 옵티머스 사건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권력 실세 개입설들이 나왔었는데 뭐 라임 사건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정치권 인사들이 거명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그 김봉현 그 라임 전주죠. 돈줄이죠.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서 폭탄 증언을 했어요. 예, 돈 줬다고. 예. 뭐 아주 현 정권의 실세 중에 한 사람한테. 그것도 그때는 청와대 아주 예. 청와대에서도 실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강기정 전 정무수석. 예, 지금은 물러났죠. 또 전 국회의원이고. 예. 거기다가 돈을 5천만 원. 그것도 근데 그 현금으로 주면 괜찮다고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모양이지. 그 5만 원권 현금으로 주는데 그것도 이제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줄 때는 그 신권을 안 줘요. 신권 하면 1년 남바 나올까 봐서. 예, 예. 그 구권을 전부 바꿔가지고 준다는데. 그러니까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완전 사기 날조다 이러고 그 사람 본 적도 없다 이런다는데 왜 현금 받았으니까 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때 그러한 전달 과정 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황을 진술하지 않습니까? 특히 법정에서의 증언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했을 경우 또 처벌을 받아요. 일반 그냥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법정이라는 것은 증인으로 증언을 할 경우는 선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봉은 씨도 자칫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진술을 보면은 지금 이 돈을 전달한 사람은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인데 전 광주 MBC 사장이고 아마 라임의 이 김봉현 씨의 말하자면 대외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라임이라는 게 대부분 호남 인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또 호남 광주 분이시고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러저러한 부탁을 했었고 근데 그 당시에 바로 강 수석이 김상조 정책실장한테 전화를 강하게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아유 억울한 것 같다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 뭐냐면 김봉현 씨가 법정에 증언할 때 배달 사고 난 그런 우려는 없느냐 이랬더니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이러거든. 그런 거 보면 그 사람이 뭐 김모 의원 방에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하면서 강수석 이야기도 하고 뭐 그 전화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황을 보면 강수석한테 돈이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겠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강세라는 사람이 돈 중간에서 떼먹고 안전에 줄 수 배달 없는 사고가 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왜 다 알게 돼 있으니까. 또 같은 호남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뭐 다 얼굴이 있고 안면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모 의원 누군지 모르는데 김모 의원이라는 사람도 그러면 강기정 수석한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서로 얼마 갔더냐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란 말이지. 이러니까 그게 안 됐는데 강 수석이 저렇게 강하게 하면서 언론까지도 전부 그거 보다는 언론까지도 전부 자기가 고소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가능성 좀 낮지만 정말로 자기가 결백해서 그렇든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해버리겠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 나게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대개 그 권력형 비리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막 절대 아니다. 이렇게 너 큰일 나 너. 이름도 못 들어봤다고 하고 이런 화표는 안 받았다고 하고 나중에 다 드러나면은 국민께 죄송합니다 하고 깜빵에 들어가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수없이 봐왔잖아요. 강기정 씨는 안 그러기를 바라는데 또 만약에 그랬다면 너무 이런 식으로 요즘 보니까
문재인 정권의 실세라는 사람들 왜 그렇게 뭐라니 오리발을 그렇게 잘 내밉니까? 절대 아니라고 딱 잡아떼고 그 추미애 장관도 절대 아니라고 딱 잡아떼다가 나오면 그렇게 자기 보좌관한테 그렇게 왜 보좌관이 사적인 일에 그렇게 하겠냐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고요. 없었으면 없었지. 그런 일이 있지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면서 말이죠. 이 사람들 참 정직성이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든가 추미애 이런 사람들도 지금 자기한테 비판적인 글을 썼다 해갖고 조국도 그 유튜버든 우종창 전 조선일보 월간조선 기자지요. 기자이죠. 예. 그래가지고 구속이 됐었는데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어줬더구만요. 지금 추미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그 관련해서 야당하고 뭐 언론한테 사과하라, 사과 안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 지금 적반하장도 뭐 유분수가 아닌데 뭐 이 정권이 뻔뻔한 것은 뭐 더 자꾸 이야기한다고 입만 아플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7월 27일이 아닙니까? 지난해 그 강기정이를 만난 게 그리고 28일 날 김봉현한테 이강세 전 대표가 아주 전화로 자세하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전달 안 하고 그랬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김봉현이가 이 5만 원권 다발로 쇼핑백에 담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걸 이강세 대표한테 주는 것까지는 CCTV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호텔에서 주었으니까. 예,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제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뭐 CCTV나 뭐 녹음을 한 것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오리발을 내면 알 길은 없는데 대개 부탁을 받았을 경우 상대 어떤 그 대상한테 강하게 전화를 할 때는 뭔가 좀 콩고물이 오갈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조한테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이 얘기를 했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럼 김상조한테도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이강세라는 사람이 예, 정말로 강기정 그 정무수석하고 서로 굉장히 친한 사이다. 형제 정도 되는 사이다. 이러면 가서 형님 뭐 동생 하든지 뭐 형님 하든지 그래서 하면 들어줄 수도 있는데 대개 그런 사이가 아니면 지금 정말 뭔가 가지 않고 서로 거래가 없이 그런 말을 해줄 리가 없거든. 그다음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이강세는 가기는 갔다 하거든. 가서 만나긴 만났다 하는데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안 만났다 했는데 만난 적도 없다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불리하냐니까 김봉현이가 한 말이 맞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지. 아니 청와대에는 출입 기록이 다 있고 그런데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거기서 말씀처럼 그게 딱 돈 주는 게 적어도 이강세한테 돈 건너가는 건 CCTV에 나왔다. 그러면 뭐 확실한 거지. 아니 이제 그것은 김봉현이가 이강세한테 돈을 그러니까 쇼핑백에 담아서 이제 간다 그러니까 5장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5장이면 1,000만 원짜리 5개고 큰 거 한 장이면 1억 원인데 5장 달라고 해서 주었고 27일이죠. 7월 27일 날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것도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 올림픽도로를 지금 자동차로 가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바로 들어갔다. 그렇게까지 자세히 얘기한 걸 보면은 배달 사고라기보다는 받았을 가능성도 크다고 봐야겠죠. 무게가 더 실린다고 봐야 돼. 예, 무게가 더 실린. 아니 그러니까 김봉현이가 이강세한테 돈을 주는 장면이 딱 나왔다. 그긴데 이강세는 강기정이 만났다는데 강기정이는 안 만났다 이러잖아. 그럼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데 누가 더 가장 보면 혐의가 짙느냐면 강기정이가 짙다 이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예. 더군다나 김봉현이는 자기 차에다도 몇 억씩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몇 천만 원씩 또 이렇게 저녁에 무슨 살롱 같은데 뭐 이렇게 가서 술 먹으면 교통비로 한 500, 1000씩 줬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온 사람도 아유 교통비 나가시라고 거기 같이 술자리 있었다. 그럴 정도로 돈을 빵빵빵 나무동 갖다가 끌어서서 지금 이 라임 사건은 피해자가 수천 명이고 1조 5천억인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강기정뿐만 아니고 저 부산 사하을에 이상호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에 이 사람은 노사모의 아주 원조격 아닙니까? 이게 2018년에 8,600만 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서 전현직 의원 3명이 벌써 지금 남부지검에 소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동민은
국회의원이고 뭐 그래가지고 바쁘다 해갖고 계속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기동민이도 돈 받은 것은 부인을 하는데 고급 양복은 받았다. 이 얘기랍니다. 양복 받은 사람이. 양복 주머니에다 돈 넣어줬지.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양복을 보니까 돈이 거기 딸려왔구만.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양복을 받았다. 그 얘기구만요. 왜 이런 이야기에서 옛날 이야기에 소도둑으로 몰려가지고 끌려갔거든. 재판을 받는데 사또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길가에 이 끈이 새끼가 떨어져 있길래 그거 주워서 집에 갔더니 뒤에 소가 따라오더라니까. 그게 양복은 입었는데 돈이 그 속에 있는 줄은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라임 사건은 이 수사팀이 이러한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부지검 수뇌부 그러니까 지검장이라든가 차장검사겠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수사팀의 의견을 달리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수사가 진전이 없다. 의견을 달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야, 그거 대충 덮어. 그만해. 결국은 추미애가 그렇게 지금 다 짜놓은 거 아닙니까? 요양된 검사들로. 그렇죠. 그래서 특히 저 동부지검이 문제도만. 거기가 무조건 무혐의야. 예. 거기 정권 관련된 사람이 거기 통해서 전부 세탁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권 차원에서 이동재 기자 같은 걸 금방 잡아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들은 전부 무혐의고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수 있을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이제 윤석열 총장까지도 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건데요. 신문 보고 알았다는 거죠. 지검장들이 또 보고를 안 하면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참모들이 그런 것들 다 챙겨가지고 여기 같은 뭐 형사부장이든 반부패 강력부장이 챙겨야하는데 그 라인들은 전부 또 추미애 라인이고 윤석열 측근들은 다 잘라서 지방으로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옵티머스 사건도 이것도 지금 엄청난 로비 사건으로 여기야말로 폭발적인 그런 이혁진인가 그렇지. 상황이 돼 있는데 이혁진은 지금 미국으로 날려버렸고 지금은 김재현 회장이라 그 대표가 이 사람도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청와대 5명 실장급 포함해서 국회의원 5명, 민주당 관계자 3명 등 해갖고 20명의 로비스트 명단이 다 지난 6월 수사 때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압수수색해서 그것이 밝혀졌고 거기에 사내이사이든 윤모이사도 다 진술을 했고 그런데도 이게 수사가 지금 지지부진하다가 SBS 터트린 거예요. 이 기사를.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누구 강골검사라든가 좀 의식 있는 검사가 어떻게 보면 흘렸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양대 게이트가 터진 거예요. 과거 같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질 사건인데 우리 언론들도 이거 제대로 얘기하는 데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자꾸 막고 이러니까 그 검사 동일체 원칙, 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 동일체 원칙 뭐 이러면서 추미애가 굉장히 공격을 했잖아요. 그 이제 추미애를 정점으로 한 검사 동일체 원칙이 돼가지고 지금 저 동부지검 같은 데서는 아주 거기 무혐의 제조 공장 비슷하게 그런 인식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언론도 지금은 뭐 추미애 눈치도 봐야 되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슬금슬금하지만 결국은 다 터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미 이렇게 터지면 둑이 하나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막는데도 결국은 한계가 있겠죠. 있어가지고 이 게이트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악질적인 것이 사람들이 남의 돈을 긁어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래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서로 나눠 쓰고 말이죠. 이렇게 됐다는 이거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거든. 이게 이제 정치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여러 정황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미국으로 달아난 그러니까 전 대표예요. 이혁진이 이 사람은 뭐 서초구에도 민주당 후보로 출마도 한 사람이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주 한양대 후배로 막역한 관계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회사 돈 70억 원을 횡령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행방불명이고 더군다나 이 옵티머스 건에는 지금 이현재 전 부총리,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문으로 사실은 있었어요. 양호 나라은행장 뭐 이런 사람들이 고문으로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정치인이라든가 청와대 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이름이 올라갈 리가 없죠. 이 사람들은 전직이니까 또 고문으로 뭐 월 한 500씩 받고 있었던 모양인데 최동욱만 하더라도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만나가지고
옵티머스 사업 문의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도 만났기는 했는데 우리 사업 얘기는 안 했다는데. 아니, 최동욱이가 처음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를 전혀 일면식. 그러면 가서 뭐 차 마시러 갑니까? 놀러 가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짓을 하고도 그냥 시침 딱 대고 절대로 이건 안 알려질 것이다 이런 식인데 그 옛날에 그 후한서에 보면 양진이라는 사람이 그 고사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어디 그 뭐예요? 뭐 그 어떤 저 지역에 이제 그 자산가 뭐 돼서 내려가는데 밤에 자기가 옛날에 아껴줬던 왕밀이라는 사람이 오거든. 와가지고 황금 10건을 쓱 내민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아니 자네가 내가 알던 자네가 아닌데 왜 이러냐. 나는 자네를 잘 아는데 자네는 나를 모르는 모양이군. 이랬더니 아니 밤인데 그 모야 무지요. 그 모야 무지자라 해서 밤이 깊었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 왜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천지지지자자지라고. 네가 알고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없다 하냐고 이랬듯이 그 이 사람들 받아먹고 절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딱딱이 떼지만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기정 씨도 혹시라도 자기가 먹었으면 그냥 먹었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게 훨씬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도 그게 낫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렇게 권력 비리 게이트는 대개 임기 중반 넘어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서서히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임기 얼마 안 남고 나도 내 목 챙겨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개 이런 게이트들이 터져 나오는데 이번에 라임 옵티머스 2개 양대 게이트가 터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지금 이런 가능성이 꽤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근데 자꾸 막으려 할수록 차거든. 그 물도 둑을 막아놓으면 자꾸 물이 점점 더 차고 나중에 터질 때는 그 힘이 더 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도 적당히 바람 빼면서 가야지 무조건 차단, 추미애를 앞세워가지고 추미애를 정점으로 한 검사 동일체들이 그런 식으로 막고 나서면 나중에 터져도 엄청나게 터진다는 걸 알아야죠. 근데 지금 사실은 신라젠 수사도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산 인맥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개입을 해가지고 돈 빼먹고 날라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검은 유착 사건을 일으켰다. 지금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검은 유착은 추미애가 단정을 했잖아요. 단정이 검은 유착 사건이라고 아예 사건을 규정을 했는데 본질이 검은 유착이라고 그랬죠. 없잖아요. 실체가 없잖아. 나중에 실체가 없는 걸 나와줘. 왜? 한동훈이가 혐의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 이철 그 핵심 당사자인 이철 씨가 자기는 뭐 검찰이 가서 조사받아도 유시민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 없고 한동훈은 사건 다 끝난 뒤에 그 변호사가 와가지고 뭐 한동훈이라는 검사장 얘기해서 그때 처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증언을 했잖아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무리하게 정권 말기가 돼가는데 이런 사건이 이렇게 터져가지고도 끝까지 자꾸 저런 식으로 원천 봉쇄하려고 덤벼들면 이게 나중에 더 큰 그 덤태기를 자기들 쓰게 된다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뭐냐면 요번에 뭐 재인 산성, 예. 재인 방벽 그거 가지고 막아봐야 예? 터지는 데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도 보면은 신라젠이라든가 이런 부산 인맥들은 다 막아주고 결국 호남 인맥, 호남 쪽만 지금 작게 생긴 거예요. 라임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맹견들, 그 잡는 사냥견들을 전부 호남 검찰들로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야 호남 이 정권이 배려를 한다. 하지만 결국은 이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문재인 최측근은 어차피 자기하고 같이 자라고 하는 그쪽이 최측근이니까 이 사람도 보호하자면 다른 쪽 죽여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또 어느 쪽 하나는 잡아야 내줘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호남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총장 뒤늦게 보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언론도 보도가 계속 되고 있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조직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검찰총장이 이런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패싱이 됐고 그래서 이제 특별 지시를 내렸는데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특별 지시를 내렸더라도 이런 사건들이 지금 2개 양대 로비 사건이 터졌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윤 총장도 뭔가 지금 승부수를 걸어야 하지 않습니까? 윤 총장이 지금까지 계속 지금 침묵 지키고 있으니까 주변에서도 윤 총장 도대체 뭐 하느냐? 자리 지키기가 그렇게
자리가 그렇게 탐났냐, 뭐, 온갖 이제 이야기가 많거든. 그래도 자기가 묵묵히 지금까지 올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그 윤석열이 이제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이번에는 분명히 총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만을 해결해야지. 뭐 추 장관이 어쨌건 아직은 제도상으로 추 장관이 법무장관이 직접 사건 지휘하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휘권을 갖고 있으면서 그 사건 보고조차 못 받았다. 이거 벌써 이거 총장으로서 잘못된 거야. 예? 자기 책임을 다 못한 거지. 그 자기 역할도 다 못하고 자기 자리를 제대로 못 지킨 거니까 이번에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장이 이제 알았다니까. 이제는 보고를 받았다니까. 명확히 명백히 이걸 가려내야죠. 그러니까 윤 총장은 이번은 소신껏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점점 이제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그야말로 번지면서 커질 거예요. 아마 이 사건으로 해서 검찰의 분위기도 확 바뀔 가능성도 있고 정치권도 요동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언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친문 언론이라고 하지만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는 그런 언론들도 있기 때문에 이 취재에 들어가면은 옵티머스 사건 20명의 명단도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아까 그 고문들은 이미 나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 20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청와대 비서실장 어떤 사람인지 실장이라는 급이라는데 또 비서관급도 5명이나 된다는데 누구냐 이 말이에요. 청와대에. 그럼 그 사람들이 맨입으로 그렇게 도와줬겠습니까? 로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품이 오갔다는 그런 정황 증거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냐면요. 정치인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네. 예? 그 정치인은 돈이 이제 힘은 있지만 돈이 항상 아쉬운 사람이고 이쪽에서는 돈은 있는데 힘이 없는 사람끼리 만났으면 분명히 거래는 있었다고 보는 게 그게 상식이죠. 그 개연성이 충분한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청와대고 뭐 근데 또 문제는 여권 내에서도 보면 이제는 시기적으로도 보면 현 정권에 너무 그런 문제 너무 깊숙이 가지 않아야 된다고 조심해야 되는 차기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예? 네. 나는 이제 정권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다음 정권을 이제 생각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여권 안에서도 이해가 슬슬 엇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거든. 근데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목숨을 걸고 같이 보호하겠다고 나설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네, 시청자 여러분.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뇌관이 터졌습니다. 과연 이 문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 윤 총장이 정말 이 사건에 승부수를 걸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